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4번째 내리면서도 하반기 경기는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또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이 그 배경인데요. 누구나 바라는 바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더 적극적 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상저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 내린 한국은행의 전망 골자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차츰 산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그리 든든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권고한 9조 원을 크게 밑도는 6조 원대가 유력합니다. 이마저도 총선용 선심 정책이란 야당의 반발에 국회 통과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경기도 일시적 조정이란 하는 진단과 다른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낙관론을 펼 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 같은 부양책까지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지표의 악화가 향후의 경기 상황의 전망에 대해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형태의 통화 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 주 나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일각의 우려처럼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적극적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정부가 걷어들인 세수가 37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조세 부담률도 2000년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 역대 최고로 높았는데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선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려 이 가운데 29%인 16조 8천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우리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377조 9천억 원의 조세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1년 전보다 32조 1천억 원, 9% 증가했는데 특히 법인세와 양도세가 예상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지난해 경상 국내 총생산 대비 세수 비율인 조세 부담률 잠정치도 21.2%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정부가 특별히 증세한 것은 없고 GDP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세 부담률은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에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쳐 33개 회원국 중 하위 7위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채 발행이 손쉬운 미국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기 목표를 25% OECD 평균으로 하고 한 10년 뒤에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서서히 높여나가야 되죠. 저출산 해소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려면 조세 부담률을 하루빨리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은 몇 년 전부터 개성 있는 음식점과 주점들이 영상이나 SNS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전국적 인기 장소로 떠올랐죠. 그런데 요즘은 가게도 손님도 줄고 곳곳에 폐업 간판, 임대 안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국에 온 듯한 이색 주점, 음식점들로 5, 6년 전부터 인기를 끌던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한때 발디딜 틈 없던 이 지역 여기저기에 빈 점포가 눈에 띕니다. 지금 이곳은 경리단길 중에서도 일색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을 닫은 가게도 보이고요. 그리고 뒤로 보시는 게 점심시간인데도 굉장히 인적이 한적한 모습입니다. 천정부지로 뛴 임대료에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자 손님들도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장사를 한 30년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내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항상 초조해 있었어요. 불과 5년 만에 동네가 스르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땅값은 다 올라가 있고 상가 임대료는 다 올라가 있는데 이 지역 임대료는 2014년부터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상인들이 떠나가자 건물주들이 뒤늦게 조금 내렸지만 이미 상인들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 옛날 대비해서 한 20-30%. 시골 주민들이 조금씩 다 낮추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격이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상가 공실률은 21%, 서울 평균의 3배나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그 월세가 연동되는 연동제가 있어요. 이 상인들의 모임과 건물 주인의 모임이 함께 그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좀 관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곳 말고도 홍대 입구와 가로수길 등 곳곳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폭등과 상권 붕괴. 이 악순환을 막을 정책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 TV 이진우입니다. 500인 이상 기업과 4인 이하 소기업 간 임금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인 이하 기업 평균 임금은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32.6%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 4인 이하 기업의 임금 비율이 1.1%포인트 낮아지면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4인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65.7%로 늘면서 대기업과 격차도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18년 새 2배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주간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9%로 2000년 9%의 2배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가량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약 2%에서 약 4%로 높아졌습니다. 연구원은 전일제 일자리를 전제로 짜인 고용 안전망 체계를 복지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넉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반도체 수출이 언제쯤 다시 살아날지가 관심인데요. 최근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한 대외 불확실성 탓에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 이상은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째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행진의 가장 큰 원인도 반도체 불황이 꼽힐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수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업황의 점진적 개선 등에 힘입어 상조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수출 물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고율이 다시 떨어진 점이 하반기 반등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여파로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이 기대보다 늦어질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둔화,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에 중국이 올해부터 이제 반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하반기 들어 소폭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해도 최근 2년과 같은 최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반값 할인 혹은 공짜 이벤트 알림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양강 체제인 배달앱 시장에 가격 경쟁이 불붙은 건데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38,755명. 지난주 한 배달앱 서비스의 공짜 치킨 이벤트의 결제 대기 화면인데 이벤트 시작 불과 5분 만에 순번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다른 배달앱 서비스는 치킨이면 무조건 4,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두 앱 모두 행사 첫날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밀려오는 할인 행사들을 반깁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어플을 쓸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달앱 서비스는 광고료와 배달 중개 수수료만으로 돈을 벌다 보니 회원과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할인, 판촉 행사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9년 전 배달앱을 처음으로 선보인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3곳이 인수합병을 거치며 시장은 현재 양강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업계 1위 배달앱의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의 2% 수준인 60억 원대였고 후발주자 업체는 100억 원대의 손실을 봤지만 공짜 반값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끝나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 경쟁의 개념으로 이제 게임이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니까 상당한 출혈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경기 부진에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최저가 상품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식품,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이 배달앱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롯데카드의 새 주인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본 입찰에 한화그룹이 빠지고 하나금융과 사모펀드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인수해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은 19.4%로 신한카드에 이어 업계 2위로 뛰어오릅니다. 롯데지주는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2주간 서류 검토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게 됐습니다. 또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 명이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규모는 작지만 남다른 창의력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강소농이라고 불리는데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씨 뿌린 지 2달가량 된 새싹 인삼입니다. 인삼은 뿌리보다 잎에 사포닌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첨단 시설을 갖춘 온실에서 잎이 큰 새싹 인삼을 재배하는 겁니다. 6년 동안 키운 인삼보다 크기는 100배나 작지만 사포닌 함량은 오히려 9배나 많습니다. 샐러드, 장아찌, 김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을 키워서 사포닌 성분을 최대한 활성화된 시점에서 뽑아서 수확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느타리, 만가닥, 노루궁뎅이 등 다양한 기능성 버섯이 재배되는 농장입니다. 생산된 버섯은 곧바로 인근에 있는 음식점으로 납품돼 다양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버섯의 수요가 늘면서 농가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색깔 있는 버섯이나 기능성 버섯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이처럼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으로 돈 되는 농업을 하는 강소농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이런 농업인들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스스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농진청은 현재 7만 명인 강소농의 규모를 2022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 가문을 뚫고도 다시 퇴사를 준비하는 신입사원들이 늘어나며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 신입사원을 잡기 위한 자구책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입사 환영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에선 기업들의 이색 입사 환영 선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입사 환영 선물이라니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데요. 과거에는 부모님 앞으로 꽃다발과 입사 환영 카드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신입사원 본인보다 부모님을 챙기는 게 가장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일뱅크는 10년째 매년 입사식에 부모님을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들의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앞으로 이 자녀들이 다닐 회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역시 무대에 올라 회사 임직원들에게 부모님을 직접 소개하기도 한다는데요. 이 현대오일뱅크의 부모님 초청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입사원의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초청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에피소드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내주지 못했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월급 봉투를 건네받고 눈물을 보인 사연이나 누뚱이 딸에게 첫 월급을 받으며 감동한 아버지의 사연이 이러한 에피소드들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모님 초청 행사 덕분에 회사에 대한 신입사원들의 호감 역시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듣는 저도 뭉클해지는데요. 이렇게 남다른 신입사원 환영식을 하게 되면 애사심도 마구마구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입사원에게 웰컴 키트를 선물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특징과 정체성을 반영해서 각종 사무용품과 사원증, 명함지갑 등을 만들어 신입사원에게 선물하는 건데요. 입사 당일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잔뜩 긴장해 있는 신입사원에게 유쾌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서 각 회사의 웰컴 키트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신입사원들은 입사 당일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깜짝 선물을 받으면 유용할 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웰컴 키트로 아예 상까지 받은 기업도 있다는데요. 라인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라인플러스는 입사 후 처음 만나는 라인의 첫인상이라는 주제로 신입사원에게 웰컴 키트를 선물하고 있는데요. 책상 정리용품, 자석, 필기구, 사원증, 명함꽂이, 또 라인스토어 상품권 등으로 구성된 이 키트는 이디아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구성품의 브랜드 정체성을 녹여내서 회사에 관한 소속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첫 입사 순간까지 브랜드 경험으로 확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련된 웰컴 키트 구성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도 꼭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또 기업의 정체성이 웰컴 키트에 담겨 있어서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업무의 특성에 맞게 웰컴 키트를 선물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배달 대행 서비스 회사인 바로고는 사무직 사원에겐 기본적인 사무용품, 그러니까 볼펜과 마우스패드, 포스트잇, 노트 등을 웰컴 키트로 선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웰컴 키트 포장재 자체가 사무 파일로도 쓰인다는 건데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 회사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웰컴 키트라고 합니다. 또 이 배달 사원에겐 맞춤형 웰컴 키트가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이 웰컴 키트 안엔 배달에 용이한 유니폼과 헬멧, 크로스백, 또 배달 전용 가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참 예쁜데 그런데 이러한 웰컴 키트를 단순히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티셔츠가 해지거나 구멍이 나면 바로 교환해주는 복지를 통해 배달 사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달 사원들에게도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저렇게 감각적인 디자인의 배달용품을 선물한다니 게다가 실용적이기까지 하니 배달 사원들에게 큰 인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의 자기 개발을 위해 고액의 웰컴 키트를 선물하는 그 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 중 하나인 샌드박스는 회사에 합류하는 모든 신입 크리에이터들에게 슬기로운 샌드박스의 줄임말인 슬기로운 샌박이라는 웰컴 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회사답게 웰컴 키트도 맨투맨, 촬영 장비를 담을 수 있는 에코백, 목을 많이 쓰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콜드컵과 같은 촬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샌박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유튜브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유튜브 핵심 노하우를 담은 150만 원 상당의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설명서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의 이미지는 높이고 신입사원에게는 애사심을 안길 수 있는 입사 환영 선물, 내용도 형식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웰컴 키트가 앞으로 더욱 많아져서 애사심은 물론 신입사원에게 긴장을 없앨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톡톡하게 해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